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상담국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잘 소통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저를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작년 8월 달에 설교 한번 했었는데 네, 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강의하러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왜 한다고 했을까? 앞에 나와서 지금 무슨 말 하지?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항상 강의나 설교나 뭐 그런 거 할 때,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 가서 도대체 저기 나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네. 처음 이렇게 무슨 교육 전도사 뽑는다 그래가지고 원서를 냈더니만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해서 그때는 저는 이제 뭐 신학교를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일반 여러분처럼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그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간 스타일 그 케이스였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뺏겨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러 와가지고 지금 내가 저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까먹어 버렸어요. 설교가 중간쯤에. 그래 까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설교를 잊어버려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못했는데 오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할 때 되면 가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오늘 사실 주제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회사 많이 다니시죠? 그죠? 예. 여러분 사실 회사에 가서 일해 보니까 일이 굉장히 어렵나요? 일이 막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시켜요. 예? 막 회사 가니까 막 미적분 막 학교 다닐 때 못했는데 막 미적분 막 시키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 되겠냐고 막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시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회사 생활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회사 생활 하는데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예? 그런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회사 가도 사실은 대부분 다 일하는 걸로 다 해요. 예. 굳이 대졸을 뽑을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하는 어떤 특수적인 어떤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요하는 게 아니면 사실은 회사를 다니거나 이래도 크게 막 어려운 것들을 하지 않아요. 예. 뭐 자기가 무슨 개발을 해야 되고 막 없는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이러면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회사 생활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왜 그만둘까요? 일이 너무 어려워서 그만둘까요? 그런 사람 잘 보셨어요? 막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는데 내 능력 밖이야 이래가지고 회사 그만두는 사람 본 적 계시는 분? 잘 없어요. 회사 그만둘 때 보통 왜 그만둘까요? 네? 그렇죠. 부장이 싫은 거죠. 예? 과장, 부장이 싫은 거죠. 그죠? 예. 과장, 부장하고 같이 약간 속된 말로 하면 더러워서 일 같이 못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회사 갔더니만 그래도 명색이 대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가서 한다는 일이라고는 계속 무슨 뭐 허드렛 일만 막 시키죠, 그죠? 이렇게 카피 뜨고 이렇게 스테이플러 찍고 뭐 그 회의하는 데 가지고 이렇게 음료수 놓고 이렇게 뒷정리하고 이런 거 계속 몇 달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회의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런 거 하러 내가 이 대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냐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회사를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저 회사를 가면 그러면 괜찮으냐? 아니요. 이 회사에서 있던 그 사람이 저 회사 가면 또 거기 한 명 있어요. 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만 좀 제대하면 정말 군생활 편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제대하잖아요. 그러면 군생활이 막 펴야 되는데 그런 애가 또 나오네. 그래서 정말 짜증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 곁에 가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가,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오늘의 이 사실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 하면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게 보통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이게 연애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 그런 관계들은 좀 더 친밀한 관계잖아요. 회사 생활에서 하는 관계들은 사실 친밀한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사실 사회적인 관계는 좀 어떤 말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사회적으로 관계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적 관계보다는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사회생활 잘하면 예를 들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 사회적 관계는 사실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저희 그 영업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본사에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본사에 출장을 가면 이제 본사 출장 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본사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 그 회사의 임원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회의 끝나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임원의 호칭을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뭐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뭐 왔냐고 이렇게 출장 왔냐고 예 출장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업하시는 분은 이 회사잖아요. 회사가 임원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무슨 이사님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그 영업하시는 분은 뭐라고 하는가 딱 보는 문이 열려서 딱 보는 순간 형님 이라는 거예요. 회사예요. 회사인데 형님 이러시면 이사가 아니야. 형님인 거예요. 형님. 니 뭐 왔나 이러면서 형님 오늘 저녁에 한잔 해야죠. 이러면서 막 갑자기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 회사인데 갑자기 웬 형님? 근데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더 너무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일하는 것도 엄청 잘하시고 이렇게 계약도 굉장히 잘 따고 이렇게 그 다른 우리하고 거래하는 어떤 거래처 관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사회생활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은 이런 사회생활은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친밀한 관계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 연애할 때 뭐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애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런 거 3학점짜리 교양 강의 듣고 뭐 그렇게 연애하세요?
그렇게 연애하시는 분. 예. 책 막 읽으면서 연애란 어떤 것인가, 뭐 연애할 때의 방법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알고 연애하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보통 그렇지 않죠, 그죠? 예. 때가 돼서 이렇게 보면 예, 연애할 때가 되면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 저도 친밀한 관계가 잘 안 됐고, 예.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잘 안 됐으면 상담을 공부했겠습니까? 예. 관계가 안 돼가지고 상담을 공부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되지 않는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사실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분들도 대부분은 관계가 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이 많지 일을 잘 못해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뭐 직장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자식들 간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성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문제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를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왜 내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사람을 자꾸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1년도 못 돼서 자꾸 이렇게 헤어지는 걸 반복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할 때마다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가는데 이게 항상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잘 안 되고 계속 거기서 엎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을 사귀어도 처음엔 잘 가다가 또 엎어지고 또 이 사람을 사귀었는데 또 처음 잘 가다가 또 엎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약간 그런 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여러분에게 주고자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늘 애착 검사라는 거, 성인 애착 유형 검사라는 것을 모두 다 하셨습니다. 네. 자, 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보셔요. 그 결과를 한번 보셔요. 이렇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기 우리 세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나온 게 너무 잘 맞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실 거니까 그 숫자 있죠. 뭐 2점 얼마, 3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왼쪽 오른쪽 두 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둘 다 녹색으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녹색. 둘 다 녹색. 손 번쩍 들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둘 다 녹색. 자, 지금 요 사람들을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요 사람들 잘 봐주세요. 녹색. 자, 사람을 사귀고 싶다. 요 사람들하고 좀 사귀면 편하다 이런 생각.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거부형 회피의 차이라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회피 쪽에 빨간 불이 뜬 사람. 거부형 회피의 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제일 많을걸요. 제일 많죠. 이렇게. 거부형 회피의 차.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불안형 뜨신 분. 불안에 빨간 게 뜨신 분. 아까 저기 여기 저기도 뜨셨네요. 알겠습니다. 불안으로 뜨셨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애착이라고 여러분이 한 게 애착 검사인데 애착이 뭐냐면 유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유대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친밀한 관계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을 잘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유대감을 형성할 때 처음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누구랑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렇죠. 보통 부모님인데 사실 부모님이지만 사실은 엄마죠, 엄마. 네. 대부분은 엄마입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안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 근데 대부분은 엄마입니다. 엄마. 예. 그러니까 엄마와 유대감을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엄마와 유대감을 맺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애착 이론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맺는 엄마와의 유대 관계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중요한 관계를 맺는 그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게 그 엄마와의 맺었던 그 애착이 활성화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애착 이론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자, 잘 보시면 사실은 요즘하고 뭐 오늘날 옛날과 오늘날의 관계 변화는 뭐 그러면 옛날은 언제고 오늘날은 언제냐? 그냥 옛날을 저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70년생? 예, 70년생 정도면 한 옛날쯤으로 될 것 같아요. 80년 이후는 좀 약간 오늘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 밥을 같이 먹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가끔씩 밥을 먹었지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저녁은 다 같이 먹었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학교 갔다 와서 막 밖에서 놀고 있으면 집에서 엄마나 누나나 형이 나와가지고 부릅니다. 누구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놀다가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때 한 명씩 불러서 들어가면 그럼 이제 노는 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막 부르는데 나는 안 부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다 집으로 가는데 나만 부르질 않으니까. 예. 사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요즘은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일주일에 몇 번 될까요? 예. 중고등학생만 있어도 같이 일주일에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잘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될까?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계속 바쁘고 왜냐하면 학원 가고 이래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6시 땡 하면 들어와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전부 다 따로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대부분 따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을 잘 보시면 저는 놀 때 혼자 놀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혼자 논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2명이 모여야 놉니다. 딱지치기 2명이 모여요. 구슬치기 2명은 있어야 돼요. 비석치기 2명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놀 때는 3명, 4명. 예. 혹시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고무줄 하신 분? 그렇죠. 예. 고무줄 혼자 합니까? 예. 고무줄은 기본 3명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잡아야 되고 한 명은 뛰어야 되니까. 그죠? 저는 아직도 하도 이렇게 많이 놀아가지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아직도 막 장난감 기차가 칙칙 돌아갑니다. 이게 뭐라 이렇게 몸에서 이게 배어 있어요. 이게 딱 나오면 이게 갑자기 이게 막 돌아가요. 이게 발이. 고무줄은 기본적으로 3명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아이들 노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은 자기 혼자 노는데 진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이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자기 혼자 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노는 게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뭔가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편한. 여러분 미국에는 어떤 상담이 성행한 줄 아세요? 젊은 애들을 위해서. 젊은 애들이 하도 혼자만 이렇게 놀다 보니까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뭐가 어렵냐? 전화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애들이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전화해서 상담자가 전화를 해서 전화 받으면 그 전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전혀 안 하니까. 관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관계 안 해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에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밥 먹을 때 사람 필요 없이 혼자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밥을 혼자 먹어도 밖에 나가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사 먹으려면. 지금은 그렇습니까? 배달하면 다 오죠. 안 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없어도. 그리고 저는 학교 갈 때 기본적으로 학교에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학교 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학교 가면서 차를 탔지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집 주변에 가기 때문에 다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냐?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학교 갈 때는 항상 누군가를 불러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 집 가서 철수야 학교 가자 이러면 잠깐만 기다리래 이래가지고 철수하고 같이 항상 학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집에 올 때도 항상 혼자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수하고 같이 학교에서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특히 오늘 같은 토요일 날은 온 동네 형 누나들 다 모여가지고 밤에 노는 날입니다. 전부 다. 다망구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를 알아들었다.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망구가 뭐야? 이걸 모르잖아요? 오늘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망구 아시나요? 이런 다망구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딱 되죠. 그죠? 다망구가 뭔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다망구가 뭐냐 이렇게 죄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네 언니 누나 동생 모두 모여서 하는 게 다망구입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잡고 잡히면 나무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그래가 가지고 다시 끊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게 다망구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다 하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성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은 관계성이 끊어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관계성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혼율도 굉장히 증가합니다. 기본 우리나라는 이제 재혼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재혼, 삼혼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혼은 기본입니다. 그냥 결혼 한 번 하는 게 기본이 아니고 결혼은 기본적으로 한 두세 번은 해줘야 되는 거고 가족 상담하는데 우리 교수가 케이스를 주는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결혼을 6번 한 케이스를 줘. 무슨 사마리아 여인도 아니고 무슨 6번이나 결혼해. 무슨 여섯 번을 결혼한. 저는 어떠냐면 그냥 멘붕인 거예요. 6번을 결혼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고 말을 해보라는데 막 2번도 안 하는데 무슨 6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 그런 거 모른다고 저 가만히 있었거든요. I don't know 하고 딱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 애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미국 애들은 막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하도 많이 해보니까 그게 이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율도 많고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결혼을 60년 한다고 보고 예, 결혼 생활을 60년 한다고 치면 예, 30살에서 90살까지 예, 한 60년 정도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 예, 결혼을 한 20번 정도 하시면 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예, 바꾸시면 결혼 생활이 좀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3년까지는 대충 잘 버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할 때 그때 빨리 헤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3년 딱 하면 또 3년 쫙 잘 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거 한 20번만 하시면 60년 끄떡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리고 예, 보시면 싱글 부모의 수나 뭐 아버지의 부재 가정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가장 가정에서 이게 어려운 점인데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다 이제 맞벌이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미국이 1970년 중반,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갑자기 이혼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중반 후에. 예, 우리보다 사실은 좀 빠르죠. 1970년 중반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때 1970년 중반부터 맞벌이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맞벌이를 하면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보시면 여러분 우울, 불안, 뭐 게임 중독, 뭐 ADHD, 행동 장애,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종합병원 청소년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이런데 좀 잘 된다 이런 데는요 진료 한번 보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너무 어리진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뭐 ADHD 이런 아이들 좀 있었거든요. 학교에 보면 이렇게 장난치고 까불고 막 그런 애들 있었는데도 그런 애들 약 먹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다 살고 걔들이 다 성인 돼서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시기에도 한번 여러분 초등학교나 뭐 국민학교나 이렇게 다니실 때 잘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이러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정신과를 많이 가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 이런 시대가 정말로 이렇게 올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관계의 부재의 시대, 관계가 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있는 젊은 아이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면서 살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런 걸 해주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부모는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 윗세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 한 3, 4명씩은 그건 평균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4명, 6명, 8명 이렇게 낳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예? 예를 들면 4명만 낳는다 치더라도 뭐 3번째 이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 3번째쯤 되면 관심도 없어요. 예, 첫 번째 마지막 관심 좀 갖지 둘째 셋째 중간에 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크는 예, 그래서 리더 중에 둘째가 많습니다. 둘째가 예,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리더 중에 둘째가 많아요. 왜? 둘째는 지 혼자 스스로 커야 되기 때문에 둘째는 리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타인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맺는 상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잘 못 맺죠.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물질적이고 그런 관계가 이렇게 팽배해 있어서
이런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이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렇게 도덕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부흥회 무슨 말씀 사경회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어릴 때 그런 데 쫓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마다 그런 걸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힘드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한 반 정도 드시네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충분히. 이거는 훨씬 더 적으시네요. 회피형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관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가 하는 겁니다. 아까 불안형 나오신 분들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이거는 회피형 애착이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할 능력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 애착 이론이 로맨틱한 파트너하고도 로맨틱한 어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회피형 애착을 가진 아까 거부형 회피 애착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있긴 있지.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하기 힘든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 두 가지를 파악하면서 한 게 여러분이 검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애착 이론입니다. 애착 이론은 인간관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인간관계는 정서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이렇게 정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게 사실은 정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정서적인 그 정서가 이렇게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되지 않아요. 이 정서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을 하지 않고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좋은 사람이 관계를 잘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차리는 능력. 여러분 잘 보세요. 갓난아기하고 엄마가 소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소통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갓난아기하고 엄마하고 소통할 때 뭐로 소통합니까? 눈빛. 그렇죠. 자, 여러분 영아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영아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러면서 왜 밥 안 줘?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막 아까 이렇게 우리 이번에 블레싱 거기 이렇게 광고 영상 여기 수련의 광고 영상 AI로 만들었다고 제가 봤는데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유아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말로 소통을 하나요? 그렇죠. 말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엄마하고 유아는 소통을 합니다. 뭐로 소통할까요? 그렇죠. 보통 우는 거라든가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소통을 합니다. 표정이나 이런 것들 보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도 이렇게 말로 다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표정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딱 해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 자매분들, 내가 말하지는 않았는데 남자가 알아서 해준다. 그 남자에게 몇 점쯤 줄 수 있을까요? 95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80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말 안 해도 알아준다. 자, 근데 말 안 해도 알아주는 남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말 안 해도 해주는 남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특히 언제? 결혼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 능력이. 아시겠죠? 그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힘드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말을 해라, 말을. 왜 말을 안 하냐고.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연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하죠. 연애 때만 되는 거라고, 그게. 연애 때만 된다고. 결혼하면 그게 안 된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 때는 모든 주의를 다 기울기 때문에 그게 좀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자매들은 말을 안 해도 딱딱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데이트를 할 때였죠. 여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여친이 말하더라고요. 오빠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럼 김치찌개 가자. 갑자기 여친 하는 말이 그거는 말고 이러더라고요. 니 방금 뭐라 했노? 다시 리피트 해봐라. 모든 것을 먹자 그랬지. 야, 그러면 모든 것에 김치찌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죠? 그럼 김치찌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김치찌개를 말고 그래가지고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럼 네가 먹고 싶은 걸 다시 말을 해봐 이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오빠 아무거나 괜찮다니까. 다시 이래 말하더라고요. 좋았어. 다시 그래 바꿨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된장찌개로 이랬다 갔더니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냐? 파스타가 나오기까지 계속 결국은 파스타였어요. 그냥 초반부터 그냥 파스타 이러면 되는데 맞춰봐라 내 마음을.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네가 내 마음을 맞추면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고 못 맞추면 네가 내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 남자인 저는 거의 미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이게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하, 집에 없습니다. 그 여자, 그런 여자하고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러면서 바로 바이바이 했죠. 이렇게. 집에는 딴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는 하덜덜덜 마세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애착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아이가 유아가 생존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어떤 정서적인으로 가까워지려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유아를 잘 보시면, 영화를 잘 보시면 이렇게 막 가끔씩 이렇게 막 우리가 가서 귀여워 이렇게 하면 영화가 빵긋빵긋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면 막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 막 자지러지거든요. 너무 귀엽다고. 그렇죠. 개만 봐도 엄청 귀여운데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 너무 귀엽죠. 그거는 사실은 약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가 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엄마가 나한테 더 잘해주니까. 왜냐하면 생존하는 방식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아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데 영아는 어떻게 소통하는가? 정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우는 거죠. 우는 거지만 사실은 보세요. 내가 편하고 좋은데 울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런 애는 문제가 있는 아이인 거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서, 뭔가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 불편하다라고 느낄 때 울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정서로 표현을 하는데 그 정서를 잘 엄마가 캐치하느냐 못 캐치하느냐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거를 잘 캐치하는 엄마와를 만나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보통 안정애착이 나옵니다. 둘 다 녹색이 나오는 게 숫자.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엄마를 만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형 나오신 분들은 엄마가 약간 기분파입니다. 기분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잘해줄 때 엄청 잘해주다가 못해줄 때는 또 갑자기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 불안형은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엄마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엄청 잘해주다가 어떨 때 엄청 못해주니까 아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워서 이게 언제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의 생각 속에 들어와야 사실은 이렇게 편한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어떻게 이게 언제 기분이 좋아지고 언제 기분이 나빠지고 모르니까 갑자기 기분은 확 좋아졌다가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졌다가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정서에 어떤 게 오냐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그래서 불안형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부모가 이렇게 너무 바빠서 부모가 일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엄마의 일이 먼저 우선인,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래 엄마가 이거 좀 하고 해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엄마가 요거 하고 내 그거 해줄게, 엄마가 요거부터 하고, 네, 그렇게 많이 잘하시면 회피형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방어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나를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영아나 이 아이들이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 방식들을. 왜냐하면 이렇게 엄마가 그걸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거부형 회피에 잘 나온 사람은 어떠냐면 그래 엄마 네가 나한테 관심을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 이렇게 해요. 네, 나도 니한테 관심 주지 않는다라고 그어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불안형은 반대로 불안은 어떡하냐? 나한테 관심을 안 줘? 내가 관심 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볼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안정형의 착들은 어떠냐면 그게 나와 타인과의 관계로 보면 안정의 착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게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부형 회피할 착은 어떡하냐?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 이랬습니다. 자기 긍정, 타인 부정입니다. 반대로 불안형은 어떡하냐? 불안형은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 타인 긍정입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빨간 거 오신 분. 둘 다 빨간 거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빨간 거, 빨간 색깔로. 네. 둘 다 빨간 색깔로 나오신 분들은 혼란형인데 네. 혼란형인데 이 둘 다 빨간 거 나오신 분들은 어떠냐면 사실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뭐 여러분 이렇게 학대라는 게 막 이렇게 애를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밥 안 주고 막 밖에 쫓아내고 이런 게 학대가 아니라 이 둘 다 빨간 거 나오신 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빨간 게 나와요. 네.
둘 다 빨간 게 나오신 분들은 이게 사람을 만나면 이게 언제 내가 이게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이렇게 관계도 이렇게 좋다가 나쁘다가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둘 다 빨간 게 나오신 분들은 그것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언제 내가 물러서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 스타일을 가졌구나라고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애착 스타일이 변하지 않느냐? 아니요. 이 애착 스타일은 변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밀한 관계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정애착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시려고 노력을 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정서가 애착 관계는 정서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정서적인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예. 왜 제가 아까 우리 형제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왜 결국은 여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정서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 정서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양육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정서적인 것들이 이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표정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을 해도 이해를 또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애인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움하잖아요. 여러분 싸움하면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애인은 영어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싸워보면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을 한 적 없으세요? 말 안 통한다고. 그죠? 말이 안 통합니다. 둘 다 한국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남자 여자가 싸우면 그렇습니다. 둘 다 한국말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 안 통하냐?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서를 느끼지 못해요. 정서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자,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수업하고 딱 나왔는데 어라? 애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런 기분을 좀 좋게 해줘야지 라고 해서 차가 있는 친구한테 막 엄청 막 밥 사준다 뭐 해가지고 차 딱 한 번만 빌리자 해가지고 차를 딱 빌려서 여친을 차에 딱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러 갔습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드라이브 하면 어디를 갈까요? 뭐 바닷가 뭐 부산이니까 바닷가 나오죠. 내륙에 살면 바닷가 1박 2일 가야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어디냐? 고속도로 올린 거죠. 이렇게. 고속도로를 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쫙 올려갔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막 가니까 딱 보니까 여친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아싸, 기분이 좋아 보이니 이제 됐어.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편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쫙 가다 보면 휴게소가 보이잖아요. 그죠? 휴게소가 얼마 딱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여친이 훅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오빠, 목마르지 않아? 이러다. 그렇죠. 제가 바로 그 말 했어요. 목 안 마른데? 그리고 뭡니까? 휴게소를 지나갔죠, 이렇게. 왜? 자기가 말했잖아요. 오빠, 목말라 물었잖아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목 안 마르다고. 갑자기 휴게소를 지나가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이 여친의 행동. 차 다시방 열었다 닫았다 다음에 이게 뭐 라디오 켰다 껐다 발 올렸다 내렸다 이 딱 보이기는 오라이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 기분이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기분이 안 좋냐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 기분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좋으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죠.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든지 말하면 내가 고칠게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애걸복걸을 해서 여친이 말하더라고. 차 세우라고. 차 세웠죠. 그래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오빠 내가 말했잖아. 목 마르냐고. 그래 제가 다시 대답했죠. 그래가 내가 대답했잖아. 목 안 마르다고. 자 여기서 또 질문 나갑니다. 그 여자는 어디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그 여자는 자기 집에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여자도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네. 왜? 네.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서가 그거를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닌데 이 정서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 정서를 느끼지 못한 저는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이 마르니? 안 마르다. 이게 정확한 대화잖아요. 그죠? 말로서는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서적인 말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여자가 하는 말이 굳이 그대로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남자처럼. 근데 살다 보니까 여자는 굳이 그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자는 정서적인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와 애착, 정서가 저렇게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우리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존감은 사실 언제 생기냐? 바로 자존감은 첫 영아기 때 생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는 그때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아가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울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뭔가 불편해. 그래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갑자기 뭔가 쑥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먹었더니만 이 불편한 게 없어지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다음 뭔가 밑에가 척척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또 막 울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누군가는 몰라 그 사람이. 근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들리고 이러더니만 갑자기 엉덩이가 뽀송뽀송해지네. 뭐라? 울면 다 되네. 와 이거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세상 살기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야? 그거를 나중에 해준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이 엄마라는 거예요. 이 엄마 마음에 드네 이 사람. 엄마 마음에 드네. 그게 뭐예요? 타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처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타인은 좋은 거구나. 다른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타인이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는가? 예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긍정적인 자기 형성을 가집니다. 내가 마음에 드니까 저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영아기 때 우리가 기억 속에 있지 않을 때 그때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다 그게 형성되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 형상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울어요. 우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계속 힘든 것만 있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데도 절대로 젖을 빨리 주지 않습니다. 울다가 지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쳐서 이제 힘이 없는데 그때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기는 먹죠. 그리고 기저귀가 이렇게 막 똥을 싸가지고 막 척척해가지고 죽겠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뭐 불러도 이렇게 대답 없는 님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여 막 이러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세상 살기 깝깝하다 이런 생각을 영아가 세상 살기가 이렇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깝깝할 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해줄 수 있겠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사랑을 안 하는데. 예수님 뭐 어떻게 사랑한다고? 나를? 내 같은 사람을?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관계는 정확하게 말해서 뭐냐면 정서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왜 우리가 관계가 잘 안 되는가? 정서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다 정서적인 거잖아요. 정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처음에는. 그죠? 정서적인 게 이렇게 맞아야 좋아하게 되고 좋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귀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서로가 좋아하게 되는 게. 그게 정서가 맞아야 되는데 이 정서가 통하지 않으면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정서가 제대로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자매는 아빠를 잘 보시면 아빠하고 정서가 잘 통하면 얼마나 친해요. 그죠? 예. 예. 친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엄마하고 정서가 잘 통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엄마하고 잘 지내는가. 이 정서가 잘 되니까 그런 거죠. 엄마가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 정서를 잘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도. 결국은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결국은 정서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정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했던 이 애착을 통해서 엄마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정서를 가지게 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길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계속 크면서 잘 안 될 가능성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착 유형이 바뀔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살다가 누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애착이 좋은 애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좋은 애착으로 바뀌고 자기 인생 그 애착 유형을 바꾸시려면 여러분의 과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면 요셉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통합적 이해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안정애착으로 바꾼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을 잘 보면 요셉이 뭐 그냥 그 요셉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보디발 집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그 여주인하고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 감옥에서 뭐 이렇게 관리 2명이 왔는데 이렇게 그 꿈 해석해줘가지고 꿈 해석해가지고 이제 그 관리들한테 나가면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좀 잘 봐줘가지고 이렇게 좀 내보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관리 중에 한 명이 그래 내가 꼭 해줄게 이래가지고 갔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잖아요. 수년 동안. 그래가지고 갑자기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해준. 그 엄마가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가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되냐면 그 애굽의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총리가 돼서 이제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상인한테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만나게 되죠. 자기 그 형제들을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이제 못 알아봤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팔아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복수할 기회가 왔다. 여러분 복수하지 않겠어요? 복수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딴 사람이 판 게 아니고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팔았다는 게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거든요. 정말 자기가 보통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트라우마 속에 사는데 근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말을 했을 때 형제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젠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총리고 자기들은 뭐 그냥 그냥 일개 민간인이었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요셉이 자기 과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 과거를 그렇게 해석,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오늘 잘 걸렸다. 이제 니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자기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가 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와서 이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의 인생의 해석을 요셉은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통합적 이해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통합적인 해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잘 못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통합적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다르게 해석해야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들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애착이 바뀝니다. 애착이 안정애착으로 바뀌게 돼요. 과거에 머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정애착으로 못 바꾸는 사람은 계속 과거의 트라우마나 과거의 상처에 이렇게 매여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와 연결되는 사람이 통합적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자기 형성이나 긍정적 자기 형성은 바로 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정서의 관계인데 왜 그게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느냐? 여러분이 그런 정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그런 정서를 한 번도 누군가와 나눠보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애착 이론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착에서 그 외국에 있는 그 사람이 낯선 상황 실험을 합니다. 이 낯선 상황 실험이 뭐냐 하면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다가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표정을 보이냐면 이렇게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막 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아이를 두고 나갑니다. 뭐 이렇게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울어요. 웁니다. 그러니까 거부형 회피애착 나오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은 다 울어요. 안정애착도 울고 다 웁니다. 근데 그리고 다시 와서 아이를 달랩니다. 달랬을 때 안정애착들은 어떠냐? 안정애착들은 엄마가 나오면 바로 우는데 엄마가 와서 달래면 빨리 달래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빨리 달래집니다. 근데 이 불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이게 특히 아까 불안형들은 빨리 달래지지가 않아요. 계속 떼쓰고 엄마한테 이렇게 칭얼거리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빨리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빨리 되지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할 때 싸우거나 기분이 나빠지면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관계하기가 어려운가?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삐지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보기가 상대방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 뭐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잘 하라고 하면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제일 많은 거부형 회피애착들은 어떠냐? 거부형 회피애착들은 엄마한테 아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나가도 울지도 않아요. 네 나가냐 이거예요. 엄마가 다시 들어와서 달랠 필요가 없잖아요. 울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엄마가 오면 또 그냥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나갔을 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그 몸에 있는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올라가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코르티솔이라고 이렇게 그거 어디에 있냐면 침에 있습니다. 침. 네. 아이 이렇게 혀에다가 이렇게 입안에다가 이렇게 면봉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침을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엄마가 나갔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리고 엄마가 와서 달래면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이 불안정 애착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가 아까 거부적 회피형,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냥 아까 불안형. 이게 형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두려운 회피 애착, 둘 다 빨간색 나오신 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안정형은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 안정형의 엄마들은요, 기본적으로 영아의 신호에 민감합니다. 이게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필요하면 즉시 다다닥 해줘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너무 이렇게 지치지 않는 그 시점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영아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잘 받아줍니다. 네.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정서 조절이에요. 조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네. 이게 조절이 잘 되면 빨리빨리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상대방하고 관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 이게 같이 이렇게 관계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가는 사람. 한번 삐지면 계속 한 2, 3일 가는 사람. 네,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열받으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남자 같으면 분노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 네. 이렇게 아빠들이 보면 이렇게 열받으면 그 화를 계속 내시는 거예요. 분노를 갑자기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도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 왜? 정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자기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슬프면 계속 우는 사람. 네. 계속 울어가 좀 그만 울어라. 그래도 그 울음을 제대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 정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좋고 나쁘고 이럴 때 자기가 빨리빨리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항상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네. 일관적인 태도로 양육합니다. 네. 여러분 자기 감정에 보시면 이렇게 엄마나 아빠나 보시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애한테 막 뭐라 하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 보면 그거는 뭐냐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요. 네.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이러면 막 엄청 열받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빠처럼 살래? 뭐 이렇게. 네. 이게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정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서 조절이. 그래서 여러분 정서를 잘 맞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 이 정서적인 것들을 잘 맞추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통 결혼을 하면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왜 결혼이 어려워지는가 하면 불안정의 착은 불안정의 착끼리 만납니다. 네. 불안정의 착은 불안정의 착에게 끌려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시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 불안정의 착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쁜 남자 자체가 불안정의 착이거든요. 네. 네. 나쁜 남자 자체가 불안정의 착인데 나쁜 남자는 기본적으로 거부형 회피의 착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쁜 남자들은. 왜냐하면 여자에 대해서 뭐 네가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꼭 어떻게 하느냐? 이 불안형과 거부형이 만나요.
불안형과 거부형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부형은 어떠냐면 회피형은 어떠냐면 자기 혼자 있고 싶거든요. 예. 여기 오늘 이렇게 거부형 회피했자, 그러니까 회피에 빨간 게 나오신 분들은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뭐 크게 사람이 있거나 이런데 너무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나 혼자 있어도 별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편해요. 네. 사람이 있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할 때가 있고 그런 그 거부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혼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자꾸 옆에서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이 거부형이랑 불안형이 만나면 불안형은 어떠냐? 불안형은 계속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엄청 힘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싸우게 되면 거부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 혼자 좀 쉬고 싶어요. 아 그래 난 조금만 있다가. 근데 불안형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하면 도망자와 추격자가 됩니다. 예. 회피형들은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뭐 불안형은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섞어라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다가 결혼 생활 한 30년쯤 되면 깨닫습니다. 쫓아가도 안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더 이상 쫓아가는 걸 포기합니다. 이제는 쫓아가고도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도 남편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안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근데 그 거리는 어떻게 돼요? 네.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럴 때 feel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게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뭔가 뭐라나 이렇게 다 좋아. 예. 조건 다 좋아. 예. 뭐 얼굴도 괜찮고 뭐 직업도 괜찮고 뭐 성격도 저 정도면 되고 이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뭔가 feel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게 feel이 안 온다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애착 스타일에 어떻게 보면 딱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쁜 남자는 딱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안 좋거든. 근데 뭐가 되느냐? 이게 feel이 오는 거예요. 네, 이 남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남자 정말 나를 막 미치게 해. 이런 feel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feel 믿고 결혼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절대로 feel 오는 남자하고 feel 오는 여자하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그런 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20대나 feel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feel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feel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로, 객관적인 걸 보고, 여러분 아시겠죠? 객관적인 걸 보고 해야지, 이 나이에 아직도 feel을 바란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feel 있는 남자, 여자 다 갔습니다. 이미. 아시겠죠? feel 안 됩니다. feel.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고? 객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아시겠죠? feel 온다. 아직도 feel을 쫓는 사람, no. 그 feel을 쫓으면 안 된다. feel을 쫓으면 안정적일 때는 괜찮은데 그게 내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여러분의 feel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회피형, 자 보시죠. 아까 회피형 나왔죠. 회피형 어떠냐? 영아의 신호를 거절하거나 보류하거나 지연시킵니다. 엄마가 이거 좀 하고 해줄게. 그래 엄마가 좀 이따 갈 거야. 그래 괜찮아. 엄마가 갈 거라니까 해줄 거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근데 영아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뭐 불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좀 울 뿐이지. 그리고 또 좀 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우는 거 가서 하면 또 안 울거든. 그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미 아이의 마음은 크랙이 간 거죠. 이렇게. 아이의 마음은 이미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하기 전에 해줄 게 필요하다. 그리고 영아의 신호보다 주 양육자 자신의 일이 우선시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 좀 해주고 엄마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바쁜 엄마들 밑에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엄마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엄마가 많이 바빴다 어렸을 때 그러면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피형 애착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 걸 잘 안 해주니까. 그리고 감정적인 교류가 좀 적어요. 그리고 스킨십이 적습니다. 이 회피형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안아주거나 예, 그냥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불안형. 예, 불안형은 어떠냐? 예, 영하의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규칙적으로 반응한 엄마가 불규칙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기분파.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으면 애한테 엄청 잘 줬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줬다가 그러니까 기분파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주養育자 자신의 불안 지수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엄마 자체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영아에게 반응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종단 연구란 게 뭐냐 하면 종단 연구는 종단 연구는 어떠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안정애착, 회피, 불안, 그러니까 불안정애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3살 때, 5살 때, 7살 때, 9살 때, 11살 때, 뭐 20살 때 이렇게 쭉 마시멜로 측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종단 연구는 이렇게 어떤 시기를 쭉 이렇게 잡아놓고 그 시기대로 쭉 이렇게 따라가서 연구를 쭉 해봤더니만 이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안정형 유아들이 가장 사람을 만나는 데도 좋고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자기 자존감도 높고 공부도 훨 잘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이렇게 활기차게 잘 놀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회피형 아이를 좋아해요. 왜 회피형 아이를 좋아하냐면 자기 혼자 잘 놀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겠다. 철수는 막 자기 혼자 놔둬도 저렇게 잘 놀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엄마들이 그런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찮게 안 하니까 엄마들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어렸을 때의 그런 애착이 왜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경험을 내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아들의 경험을 이렇게 내재화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게 필요할 때 다시 이렇게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편을 선택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거나 할 때 그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모델로 이렇게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다가 그 모델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모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어렸을 때 여러분을 잘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다음에 20대 때 뭐 30대 40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관계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내 관계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친구나 이런 사람, 제 친구들이 있으면 혹시 자기가 항상 연락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친구한테 보통 내가 전화한다. 계시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제가 전화하지 제 친구가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한 번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당신 친구들은 당신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항상 당신이 전화하냐고. 제가 그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제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이네. 걔들은 왜냐하면 항상 내가 전화하니까 걔들은 전화할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저는 그거 하면 지금은 이제 안정애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대학교 때나 이때는 불안정애착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거를 극복하는데 시간도 꽤 걸렸고 많은 노력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그런데도 사실은 이렇게 막 쉽지 않았거든요. 왠지 이렇게 사귀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래 잘 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롱런 막 제 친구들 보면 막 3년, 4년 이렇게 막 사귀는데 저는 1년을 잘 못 가더라고요. 한 6개월 뭐 이쯤 넘으면 그냥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넘으면 그다음부터 뭔가 자꾸 싸우게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저는 정상인 줄 알았거든요. 잘하고. 근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불안정 애착 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정서적인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좀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걸 좀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나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는 1년 6개월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가서 결혼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깨닫고 내가 관계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하게 되고 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내적 작동 모델로 이렇게 딱 형성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부모와 했던 그 관계를 이 내적인 어떤 작동 모델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아서 그게 여러분이 친한 관계를 할 때마다 그 모델이 올라와서 그 모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회피형은 회피형의 모델대로, 안정형은 안정형의 모델대로, 불안형은 불안형의 모델대로, 그 다음에 그 두려운 회피 유형들, 둘 다 빨간불 나오신 혼란형들은 그 혼란형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관계를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입니다. 애착이. 그러니까 애착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바라보고 가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자꾸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걸 이렇게 보는. 근데 그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빨리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게 왜 안 되냐면 보통은 부모를 언제 보는가 하면 상대방이 부모를 언제 보냐면 상견례 때 보는 거예요. 처음. 상견례 때 보는데 보니까 부모가 아니야. 그럼 그때 여러분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견례 보는 자리에서. 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여러분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미리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친구들하고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해야 제가 말했잖아요. 자료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적 작동 모델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근접 추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렇게 딱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실험을 딱 했는데 영아에게 이렇게 영아는 무서운 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검이나 이런 거 던져줘도 그게 막 무서운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실험하는가 하면 이 영아가 있으면 어른들이 몇 명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미를 던져줘요. 이렇게 영아한테 거미가 이렇게 딱 던져지면 영아들은 이렇게 거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뱀이나 거미를 모르기 때문에 거미 인형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 그 옆에 있던 어른들이 뭐냐면 막 거미다 이러면서 막 불안한 걸 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실험을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학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애를 데리고 막 해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학대인지를 그때는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런 실험을 막 해본 겁니다. 막 엄마 막 있었다 나갔다 막 울렸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 해서
딱 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딱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거미를 딱 쫓아가 와 무서워하니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바로 엄마 쪽으로 딱 몸을 딱 틀어서 바로 엄마한테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아이는 그 공포를 오로지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다 혼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 아이가 겪게 될 그 정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근접 추구가 뭐냐면 바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가 불안이 올 때 그때 근접 추구를 딱 해서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되면 놀라고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움이 오는데 그 무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뭐 울거나 이러면 엄마가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 합니다. 어유 그랬어 어유 무서웠어 이러면서 토닥토닥 하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은 잦아들어요. 그 불안한 마음들이.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 계속 불안한 상태로 애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 추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이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는 엄마에게 매달려 있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장난감 안 주고 자기 혼자 이렇게 놉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이가 발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세상이 어떤지 이 아줌마 이 아저씨 막 이렇게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상한 걸 뒤집어 썼네 뭐 이런 지 혼자 이렇게 막 세상을 탐구하는데 왜냐하면 왜 그게 탐구하면서 아이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발달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이렇게 정서적인 것도 발달하고 좋아지는데 이게 엄마가 옆에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엄마 붙잡고 엄마를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붙잡고 계속 떨어지지 못하고 하는 아이들은 발달이 여러분 늦겠죠. 그죠?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자기 세상, 자기가 어떤지 막 이렇게 빨고 이러면서 온 걸 보고 하면서 뇌를 발달시키는데 그런 애는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위험을 이렇게 감지하게 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런 안전한 기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데 그 안전기지 역할을 잘 못해준 사람들은 불안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없다. 그러면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형들은.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오빠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수업하고 10분 남았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오빠 10분 남았을 때 그때는 뭐 했어? 오빠 저녁에는 도대체 뭐 한 거야? 오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 오빠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장나는 거예요. 그나마 울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불안형들이. 그거는 이렇게 심해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서 조절과 애착 전략을 보시면 안정애착들은 뭔가 방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뭐 엄마가 잘해주니까 그냥 잘해주면 잘해주는 받고 그냥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불안정 애착들은 잘 안 해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방어를 해야 되는 그래서 회피를 하거나 불안형이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혼란형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서적인 친밀감과 독립성 사실은 사람이 이게 중요한 정서적 친밀감과 독립성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하겠죠, 그죠? 정서적인 것들이 많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이 점점 이렇게 강해져야 그러니까 크면서 이렇게 점점 더 독립적이 되잖아요. 혹시 여기 수련회 오면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 이렇게 동의받고 오신 분, 엄마 아빠 나
블레싱 수련회 가야 하는데 갈 수 있어?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줘 나 간다고 이렇게 이런 독립성이 없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서 조절과 성인의 창 유형 간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감이 좋아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친밀과 독립성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그게 적절하다라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살기가 여러분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 결혼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중매 결혼이 이혼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중매 결혼이 훨씬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연애 결혼이 이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중매 결혼보다는. 왜냐하면 이 완전히 모르는 중매 결혼을 해야 이렇게 신사임당하고 신사임당 남편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연애 결혼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사임당 남편은 완전히 이렇게 안 좋은 신사임당은 정말 훌륭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결혼했냐? 부모가 짝지어줬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연애 결혼하면 왜 그게 불가능하냐? 연애 결혼을 하면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잘 봐야지 feel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은 뭐예요? 연애는 뭐예요? 보통 feel이잖아요. 근데 중매는 feel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매 결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이클로 그냥 그렇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안전기지, 안전도피처 이야기했습니다. 안전기지가 옆에 있어야 엄마가 내 옆에 든든한 안전기지로 있어야 내가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한번 있으시면 아무거나 뭐 관계 없습니다. 혹시 한번 질문해 보실 분 계신가요? 뭐 불안정애착, 안정애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가능하면 안정애착이 좀 더 낫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해보라 그래가지고 뭐 나온지를 보고 둘 다 빨간 거 나온다. 그러면 저에게 보내세요. 아시겠죠? 바꿔드리겠습니다. 뭐 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보내세요. 좀 목사님 보러 가라고. 그럼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남자들은 바로 상담받아 오는 순간 바로 대가리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질문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실험을 한번 이렇게 딱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안정형이 어떤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실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조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 장소 이게 의자도 이렇게 돌리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아무튼 제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